서울에서 막을 내린 골프장 커플의 도주곡입니다.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 골프장 납치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창원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2명의 행적이 일주일째 오리무 중입니다. 막다른 범벅에 들어가지고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망갔거든요. 야산으로. 한번 그 뒷산으로. 오늘 오전에 검거돼서 조금 전에 서울 중랑경찰서로 입감이 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오늘 오전 이 움직임 잡힌 것 포함해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혐의 인정합니까?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원한 관계 있었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그렇게 전국민적 관심 떠들썩하게 했던 저 골프장 살인사건의 용의자 2명이 오늘 오전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정님. 모텔에 투숙 중이다가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난 그 사건 발생이 6월 24일이지 않습니까? 6월 25일 날은 이제 순천에서 머리 깎는 장면이 이제 그때 발견됐었죠. 26일 날요. 발견이 됐었고 27일 날 경남 함안에 있는 야산으로 도주하는 것을 이제 경찰이 추적을 했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경찰이 이 함안 일대의 야산을 지금 계속 수색해 왔습니다. 근데 정작 보니까 28일 날 이미 서울로 넘어와서 서울에서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해 있던 사실 첩보를 입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오늘 검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당시에 경찰은 일단 함안 쪽에서만 이제 만약에 산으로 왔기 때문에 멀리 못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 아마 두 범인은 일단 서울 쪽으로 와서 서울 쪽에서 상당한 장기간 동안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망이 일찍 뚫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검거가 돼서 다시 이제 압송이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동안 검찰에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이 두 용의자가 모텔에 장기 투숙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 군데를 도망 다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장기 투숙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을까요? 예전에 이제 신창원 같은 경우는 뭐 2년 6개월 정도를 도망 다녔었는데 그런 경우하고 좀 90년대하고 지금 2017년까지 왔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뭐 CCTV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측한 것 같아요. 산을 뚫어가지고 경찰의 검거망을 피하긴 피했는데 이 모텔에서 텔레비나 뭐 종편 뉴스 같은 걸 계속 본 걸로 보입니다. 보다 보니까 산에 있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안심했다. 안심을 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모텔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아마 판단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판단 때문에 아마 검거가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일 놀란 게 오늘 저 창원 골프장 사건의 두 용의자 2명이 서울에서 잡힌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은데 이종우 실장님. 그러니까 위조 번호판, 가발,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바꾼 게 좀 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위조 번호판을 갖고 차를 운행을 했었고 또 그날 당일날 머리를 저렇게 완전히 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배 전단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사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대담하긴 대담했는데 사실상 경찰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거죠. 어떻게 함안 지역에 아직도 그쪽에서만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고, 정말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중랑구에서 잡히니까 경찰의 어떤 이 수사망이 뚫린 것에 대해서 경찰 자체도 참, 놀랬다고는 하는데, 다만, 검거가 곧 되리라고 예측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이 두 사람은
더 찢어졌을 겁니다. 그 이미 도주를 따로따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같이 묶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모텔이든지 혹은 이런 어떤 뭐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범죄 전문가들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계속 함께 있었다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중랑구에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오늘 오전 이게 10시 반 이야기인데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한 10분 정도 문을 열라고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서는 굉장히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두 용의자의 심리가 어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TV로 계속 보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불안해했을 거로 보입니다. 불안해했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더 이상 뭐 도망가거나 도주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거든요. 순순히 응해서 검거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밖에서 투숙하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도망갈 수 있다라고 막 판단을 못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피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검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낙담을 하고 체념을 하고 검거에 응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찰이 이제 함안, 야산 뭐 이 근처만 수색하니까 본인들은 방심했고, 그렇죠. 그때는요. 그렇게 어떤 뭐 얘기로 해서 제보로 인해서 덜미가 잡히니 본인 스스로도 많이 놀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급 외제차 타고 귀가하는 여성한테 이제 신용카드를 빼서 돈을 인출한 거잖아요. 박준 변호사. 네. 그러면 이제 범행 동기를 금전 쪽으로 그냥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패턴이 조금 다르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살인이라 그러면 돈을 얻기까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살려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치 유인한 후에 직후에 살해를 하고 돈을 뒤늦게 이제 뽑았는데, 지금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 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완전한 범죄를 계획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 두 사람을 더 조사해봐야지만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창원 골프장 납치 사건의 용의자 2명 남녀 커플이 잡혔기 때문에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오게 된 배경, 그리고 범행 동기도 저희가 한 번씩 더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